낙찰 받은 거보다 더 잘 세입자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. 예, 낙찰은 9,800에 받았는데 전세는 1억 1천에 전세를 받았어요. 훌륭하네요. 바로 돈 또 회수하시는 거죠? 네, 아버님이랑 큰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네. 큰아들은 15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한 7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명도가 약간 트러블이 났는데 당신한테 내가 시간은 넉넉히 드릴 네. 테니까 대신 내가 다음 세입자 구할 수 있게 협조를 좀 해달라. 네. 부동산에서 왔을 때 집 좀 보여달라. 네. 이렇게.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아 이거 집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자고. 새로운 세입자가. 네.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잘 된 거 아닌가? 근데 그 세입자가 집을 좀 알아봤나 봐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이 비슷하니까 이제 배째라 못 나가겠다. 이사 비용을 줘라. 원래 이사 비용도 얘기도 안 했었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주는 동안 자기가 생각하던 동네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뭐 재계약이라도 혹시 얘기해 봐야 되나? 선생님도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죠? 그리고 그 시세보다 좀 싼 가격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. 근데 덜썩 그 당일 내놓자마자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건 나가야 되네. 네, 재계약도 얘기를 했어요. 원래 맞아. 거기에 시세가 1억 2천이나 1천이니까 그럼 1억에 내가 해드리고 전세를 안 그러면은 월세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 좀 낮춰서 해드리겠다 하니까 에이 뭐 자기가 분양받을 때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 동네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사셨던 분이구나. 그런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자기 집에 대해서 가치를 하향평가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이 집이 무슨 그 가격이야.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이. 저도 그거를 작가님한테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서 특히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사람은 이 가격에 안 나갈 걸 그랬는데 다 나갔다고. 근데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시세 조사를 했는데 그 가격 이상 나간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최소한 1억 1천에는 나간다. 내놓으면 한 일주일 만에 무조건 빠진다. 뭐 해서 1억 1천에 내놓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제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청했거든요. 친구가 전화 통화해주기로 했거든요. 그거는 좀 여쭤봐도 돼요? 그게 뭔가? 친구가 전화해준다. 제가 이렇게 협상이 낮은 금액을 일단 불러놓고 이제 한 명은 지르고 한 명은 달래주고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사장님 그런 거 명도할 때 막 그거 아니라고 한 다음에 한 명이 저 사람 나쁘다고 하면서 이사 비용도 좀 깎으면서 그러면서 기분 맞춰주는 거기에 특화된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어서 그렇구나. 걔한테 전화 한 통 하니까 그럼 자신 있다고 자기가 해주겠다고. 아버님이랑 큰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15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한 7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명도가 약간 트러블이 났는데 그때 선생님하고도 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최악의 경우에 명도 비용이 150을 우리는 상한선을 찍어 놨으니까 150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집을 낙찰받고 채무자가 명도도 안 되는데 세입자가를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거 좋은 가격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가격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? 낙찰 받은 거보다 더 잘 세입자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. 예, 낙찰은 9,800에 받았는데 전세는 1억 1천에 전세를 받았어요. 훌륭하네요. 바로 돈 또 회수하시는 거죠? 네, 그러려고 그 물건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채는 1억 1천에 들어갔는데 월세가 2천에 60 나오는 데라 대출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모피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인데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. 그렇죠. 근데 규제 지역으로 됐으니까 사실 또 그 가격에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. 그 대출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길게 보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명도 지금 과정인 집도 금액이 문제인 거지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. 뭔가 선생님 하시는 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. 근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커지죠. 그 선생님도 뭐 명도하고 낙찰받은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많이 됐으니까 뭐 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도 또 내 경험도 그만큼 많이 쌓여진 거니까 자연스럽게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생각해보면 나쁜 쪽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받은 물건이 그렇게 다 좋은 물건만은 아니었거든요. 어려운 물건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물건도 있었고 그렇죠. 반지하도 있고 있었으니까. 그렇죠. 요번에 사고가 한번
났거든요. 차 사고가. 아이고. 이제 그러면서 네. 사고가 나면서 예전에 나였으면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나만 자책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만 안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매하면서 이제 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번에 사고 났는데도 사고는 사고고 어차피 보험이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뭐 비용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드니까 근데 이거보다 내가 앞으로 이득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그렇죠.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. 이걸 빨리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사고 난다는 거는 아예 진짜 부정적이었는데 진짜 경매하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첫 집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것도 나쁜 쪽으로 했으면 잘 안 풀렸으면 경매를 못 했을 상황인데 그렇죠. 어떻게 보면 네. 거기가 치킨 사들고 간 네, 거기죠. 맞아요. 그리고 야당동 같은 경우도 애를 좀 많이 먹이기도 했던 데인데 인테리어 하느라고도 했었고 명도할 때도 맞아. 짐 조금 이렇게 더 놓고 이사 비용 좀 더 받으시려고 이사 비용이 조금은 아까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게 아닌가.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일부러 잘 해놓고 해서 더 잘 받은 것 같아요. 선생님 안에 그런 시련들이 좀 있었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시련들이 아니었잖아요.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선생님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. 네, 진짜 요즘에 많이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. 제가 살면서 배웠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훌륭하네요. 더 많이 배우고 있다. 네.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.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데서 저도 되게 감회가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이 누구보다 그런 삶의 경험이 다양하고 많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지난 영상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거의 죽을 고비까지 넘기시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었던 건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텐데 계속 또 배우고 계신다고 네. 그거를 안 좋은 일까지 이건 나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잘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잘 또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았었고 네, 그 다음에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던 부분도 있었고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겠다라는 게 제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채 하면 다 알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. 맞아요. 저도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경매 이론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다루는 물건들은 대다수가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은 거를 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 정도만 설명을 드려요. 새로 오신 분들 만나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부동산이니 경매 이론이니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최고고 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자만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계속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,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은 분들한테도 계속 배워야겠구나.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계속 배워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. 배우는 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는 거니까.